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에서 들려올 빅 이벤트들을 앞두고 관망세 짙은 장을 연출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FOMC의 양적 완화 규모 발표가 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코스피가 1918포인트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상승 하루 만에 오늘장에서는 하락했습니다. 4포인트 정도 내리면서 523포인트에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쉽고 자세한 오늘장 분석은요. 잠시 뒤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고수의 똑소리 나는 투자 비법이 살아있는 대박클럽. 오늘은 인크레벨에서 어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장 분석부터 시작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장중에는 보합권을 등락하다가 그래도 소폭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빅 이벤트를 앞두고 조금 주춤한 상황에서 개인 쪽에서 장을 이끌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중국의 경기 내수 확대감이 반영된 상황에서 오늘장에서는 조선주가 또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정리를 하시는지 어스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 아직까지도 삼성전자를 비롯하는 반도체, IT 쪽은 역시 시장에 이슈화가 안 되고 힘이 없는 그런 약세를 맥을 못 추는 그런 장세에서 사실은 날개는 비행기가 달렸는데 하루는 자동차가 급등을 하고 오늘 같은 날은 또 배가 또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그런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 그리고 특히 살아있는 종목 위주로 매수 수급이 아무래도 좀 약하다 보니까 살아있는 종목 쪽으로 돈 집중되는 현상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요. 네. 지금 확실히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세가 좀 약해지고 있고 선물로서 장중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혹은 예전에 한번 30포인트 가까이 급락을 했다가 또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또 선물 대량 매수를 다시 또 해서 환매를 해서 또 급등을 하는 그런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장세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외국인의 선물 매매도 오늘도 보시다시피 장중엔 또 마이너스 전환했다가 또 후반엔 또 플러스로 전환했다가 선물로 인해서 현물 쪽에 움직이는 웹도둑 장세라고 하죠. 그런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구간이고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전략을 앞으로 좀 이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정리까지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내일장 어떻게 움직일지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 전망과 함께 전략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일장뿐만 아니라 이번 네. 주 전체가 앵커님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이슈, 큰 재료들이 미국 시장에서 FOMC 또는 중간선거 결과들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종목들 또 시장의 방향성도 곧 결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내일 전략뿐만 아니라 이번 주까지는 확실히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나 결과치를 보고 우리나라 시장이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는가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그런 전략으로 임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불확실성이 거친 후에 신중한 대응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주셨으니까요. 주식 투자하실 때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주식 고수들의 투자 노하우를 명쾌하게 전해드리는 고수들의 투자 비법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주 화요일 순서인데요.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이 이어집니다. 어떤 기법도 기초에서 비롯되며 기본이 완벽한 자만이 살아남아 시작의 주인공이 된다.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여러분들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하신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주식 투자하실 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에게 질문을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이 열려 있고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대박클럽 게시판도 이용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문자 보내주실 때는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그리고 매수가를 꼼꼼하게 적어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 앞 시간에 제시해 주셨던 관심 종목이 어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AS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성호전자와 차이나 그레이트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성호전자는 조금 시원한 상승세는 아니고요. 좀 부진하고요. 차이나 그레이트는 어제 많이 급등해서인데 조금 오늘장에서 좀 힘들었습니다. 어떤가요? 그렇죠.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시장이 아무래도 고가권에 좀
있다 보니까 하고 네. 코스닥 시장도 계속적으로 상승 출발하면 운봉이 떨어지는 그런 형태라서 종목을 선택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었었는데 성호전자를 저번 주에 2,000원 언저리권 2,000원 그 부분에서 매수를 해서 위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1차적으로 전고점이 있는 2,400원 선까지 한번 단기 파동을 노려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하락폭이 좀 있는 그런 시장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수는 21선 근접시 매수를 하시고 손절은 21선이 이탈 시 손절가를 잡는다면 오늘 성호전자는 아마 손절이 나갔을 것 같은데 만약에 성호전자 손절을 못 하신 분이라면 뭐 펀더멘탈 살이나 주가에는 그렇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시장 반등 시 또다시 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21선이 지금 1970원 정도 있습니다. 2,000원 매수가라면 손절을 하셨으면 30원 정도의 손절이 됐을 거고 혹시라도 대응을 못 하셨다면 반등 시 21선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1970원 정도권에서는 일단은 빠져나왔다가 다시 재접근하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차이나 그레이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차이나 그레이트가 오늘 장에서는요, 0.5% 정도 내렸습니다. 어제 장에서는 13% 장중에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예, 차이나 그레이트는 저번 주에 눌림목을 이용해서 저가의 분할 매수를 하고 매수 단가는 2,660원 아래쪽으로 분할 매수해서 혹시라도 21선을 깨지면 손절가로 잡자 했었는데 장중에 2,610원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전고점이죠. 그 정도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분할 매수 전략은 성공을 했었고 시장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전고점 바로 위에 자리인 3,000원을 1차 목표가로 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어제 3,000원 이상의 목표가가 실현돼서 현재로서는 이익 실현 후 지금 관망을 하고 있는 그런 자세고 혹시라도 이 종목 역시 5일선이 아직 무너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를 해서 아직까지 이익 실현 안 하고 보유를 하고 있으신 분이라면 내일 어제 오늘 사실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진 것도 문제가 좀 되고 그다음에 이 종목의 수급 여건이 중국의 어떤 PMI 지수, 제조업 지수 발전해서 이 종목뿐만 아니라 중국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어제 급등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유를 하신 분이라면 위쪽에서는 다시 3,000원 안착하는가를 한번 확인하고 보유를 하시고 만약에 3,000원을 돌파 못하고 5일선 단기적으로 이제는 21선을 손절가로 잡으면 안 되겠죠. 5일선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이익 실현하는 그런 매매법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종목 추가 대응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패턴 매매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볼까요? 예, 패턴이란 게 이제 주가의 모양이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매매하는데 사실은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선 이제 패턴까지 이제 하나씩 체계적으로 넘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넘어오면 넘어올수록 상대적으로 리스크는 좀 커지면서 성공한다면 또 수익 확률도 좀 높아지는 그런 매매법인데 요번에 패턴이라는 어떤 주가의 형태, 모양에 따라 매매하는 방법을 패턴 매매법이라고 하죠. 패턴에는 대표적인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패턴 매매법에서는 대표적인 패턴 매매법은 V자형, 그 다음에 W자형, 그 다음에 역헤드 앤드 솔딩이라고 하죠. 이런 형태. 삼중 바닥형. 이런 형태와 그 다음에 U자형. U자 형태에도 큰 U자형이 있고 작은 U자형이 있습니다만 U자형, 다중바닥형, L자형. 이런 형태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패턴들이 있는데 이 패턴 매매법 공부할 때는 항상 이 선을 하나 그어야 됩니다. 왜 선을 그어놓나 그러면 패턴 매매법은 보통 위쪽에서 흘러내릴 때 고점의 패턴 형태와 아래쪽에서 만들어지는 저점의 패턴 형태가 동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 하나 그어놓고 대칭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크게 보면 이런 대칭 형태라고 보면 되는데 왜 그러면 중간에 선을 그어놓느냐 그러면 패턴 매매법은 선보다 아래쪽에 있을 경우에 V장이든 어떤 패턴이든 저가권에 매수를 할 수 있고 보통 선매매법인 경우에는 선을 타거나 지지를 받는 걸 보고 매매하는 방법인데 패턴 매매법은 그 이전에 더 싼 가격으로 매수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반대로 선 위에 선이 아래쪽에 놓여져 있고 주가가 위쪽에 있다 하더라도 선매매법은 21선이 깨지거나 확인 매매를 하는 게 선매매법인데 패턴은 미리 예상을 해서 이게 쌍고 형태가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면 미리 고가권에 매도할 수 있는
그런 매매법이 패턴 매매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항상 패턴 매매법 볼 때는 하나만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선위의 패턴, 선아래 패턴. 이게 선위에든 선아래든 패턴이 나타나면 선취매를 하고 선매도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요거를 이제 잘라서 하나씩 분석을 해드리면, 자, 일단은 V자형 패턴이죠. V자형 패턴은 대부분은 잘 나타나지 않는 패턴입니다. 개별 세력주나 어떤 정보, 이런 종목이 있을 때 급락 후에 V자 형태로 나타나는 패턴 형태가 원바닥형을 찍고 나타나는 패턴가 V자형 패턴이라고 그러는데, V자형 패턴은 하나의 원칙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V자형 패턴이 완성되려 그러면, 이꼬르 완성되려 그러면 V자형 패턴은 항상 바닥을 찍고 급등 후에 장기 이평선인 60일선의 지지를 받고 터닝을 해야 요 패턴은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이게 정말로 V자형인지 W자형인지 U자형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항상 주가는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완성이 되고 나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V자형 패턴은 상승 후, 그러니까 60일선을 강하게 돌파 후에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양이 나와야 이 형태가 아하, V자형 패턴의 완성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패턴이 V자형 패턴이라고 볼 수 있죠. 항상 장기 이동평균선인 60일선을 돌파 후 그거를 지지로 삼지 않는다면 무슨 형 패턴이 된다? V자가 아니라 W자형 패턴도 될 수 있다는 걸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투자자가 가장 많이 듣는 게 이제 쌍바닥 형태다 하는 거죠. 이제 이런 형태죠. 이런 형태. 쌍바닥. 쌍바닥 형태도 실례를 들으면 실제로 이 바닥이 동일한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바닥이 낮거나 바닥이 이렇게 낮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변형 형태로 전부 다 V자형 패턴이거든요. 이게 W자형 패턴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짝꿍덩이 패턴이라고 말하죠. 오른쪽 엉덩이 높은 경우, 같은 경우 높은 경우, 그 다음에 오히려 오른쪽 엉덩이가 낮은 경우, 이런 형태도 급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인데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쌍바닥 형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쌍바닥 형태가 왜 중요하나 그러면 V자 형태는 개별 세력주나 특별한 경우 아니면 잘 나타나는 일반 투자자한테 곤란하기도 힘들고 잘 나타나기 힘들지만 이런 쌍바닥형의 패턴은 정말 실전 매매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많이 또 듣고 또 생소하지 않고 익숙해진 그런 패턴 형태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쌍바닥형 패턴은 일단은 매매 방법이 중요하겠죠. 이 저점이 항상 주가는 그렇습니다. 미리 예상하고 깔아놓는 게 아닙니다. 이 저점이 쌍바닥 형태의 모양을 하고 터닝하는 이 시점에 바닥을 확인하고 터닝하는 이 시점에 선은 여기 보시면 쌍바닥 형태가 나오면 벌써 이게 시간이라는 조정을 거쳤겠죠. 그러면 21선이든 5일선이든 간에 이동평균선에 저번 주에 배웠죠. 각도가 줄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줄게 돼 있죠. 이런 경우에 여기서 매수를 해서 5일선 매매법이든 21선 매매법은 주가를 타거나 아니면 타고 나서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걸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선매매법이지만 패턴 매매법은 미리 선침해를 해놓고 탈 것을 예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매매법 적용 사례에서 만약에 이 구간에 사는 거고 확인하고 5일선 매매법을 적용하든지 21선 매매법을 적용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주가 폭에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패턴 매매법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반대로 얘기해서 여기서 샀는데 이 저점이 깨져버린다. 그러면 이 저점 라인을 빠른 손절매 라인으로 보는 겁니다. 저번에도 차트 보시면 많이 보신 거겠지만 지지되는 저점이 음봉 형태로 깨져버리면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빠른 손절매를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쌍바닥형이죠. 그래서 쌍바닥형 중에서도 그나마 추세상바닥이라는 게 있습니다. 추세상바닥이 뭐냐 그러면 요 패턴이죠. 요 패턴. 이렇게 추세상바닥인 거는 저점이 높아지는 거죠. 이 추세선이 그려져 있다 이래서 추세상바닥이 그러는데 짝꿍댕이라고 많이들 쓰죠. 일반적으로. 요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터닝하는 포인트 이 지점에 잡아놓고 5일선을 타면 그거는 5일선 매매법이든 20일 매매법이든 적용을 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깨지면 바로 손절매를 하면 되는 그런 리스크는 작고 상승하면 상승폭은 커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매매법이고 하고 요런 경우에도
그 일반적인 형태에서는 요게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역회된 듯소딩이 되겠죠. 요렇게 안 되고 일반 세력주 경우에는 일부러 저점을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러. 인위적으로 저점을 깨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매매는 그러면 워스님 요거는 돌아갈 때 매수하고 요거는 추세 꺼놓고 여기서 매수하면 된다는데 그러면 이거는 인위로 깼는데 이게 쌍바닥 형태가 되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실전 매매에서. 그러면 요거는 전저점의 라인을 이렇게 그어놓는 겁니다. 전저점의 라인. 그리고 나서 전저점을 통과하는 요 구간에 매수를 해서 반대로 요것이 깨지면 바로 손절매로 들어가고 요런 경우가 V자 형태로 급등해서 21선에 안착하는 모양을 하려면 지속적으로 21선 매매법을 적용하든지 5일선 매매법을 적용하든지 이런 식으로 쌍바닥 형태의 매매법으로 적용해서 실전 사례에서 매매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가 네. 이렇게 주가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패턴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V자형과 W자형, 역회된 솔디형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실제 종목들을 사례로 한번 살펴봐도 괜찮겠습니다. 예, 이것도 네. 패턴 매매법도 사실은 얘기를 하다 보면 상당히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네. 시간이 좀 그러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00720 이게 현대건설 차트의 매매법인데요. 사실은 현대건설은 대형주죠. 대형주인 경우에도 이런 V자형 패턴이 많이 나타나진 않습니다만 특이한 경우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대형주인 경우에도 V자형 패턴이 나타나는 선례가 있어서 제가 인위적으로 일부러 현대건설을 뽑아와 봤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현대건설이 예전에 정말 엄청나게 현대건설 치고는 엄청나게 급락을 했습니다. 물론 무슨 악재가 있었겠죠. 수급 쪽에는. 이런 형태에서 주가가 원바닥 형태를 하고 급등하는 그런 패턴을 가졌죠. 아까 V자형 패턴 체크 사례 꼭 기억하시라 그랬죠. 그게 무엇이냐? V자형 패턴이 완성이 되려 그러면 V자형 패턴은 급등 후에 장기 이동 평균선인 61선의 지지가 확보돼야만 V자형 패턴이 완성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아니 그게 요점입니다. V자형 패턴은. 자 그러면 급등 후에 다이렉트로 61선을 통과 후 눌림목을 받을 때 어디서 지지를 받는다? 보시다시피 61선의 지지를 받고 보시면 추가적으로 재상승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게 된다면 V자형 패턴의 완성이니까 이 경우에는 21선 매매법을 적용하시든지 아니면 추세는 지금 61선을 기준으로 타고 올라가니까 종가상으로 61선이 깨지면 매도한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접근하시든지 하면 지금 현재도 추세가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W자 패턴 중에서 네. 개별주 한 종목하고 우량주 한 종목 일부러 골라왔었는데 개별주 쪽에서는 W자 패턴은 그 작은 W자 패턴이 있고요. 큰 이웃집 W자에서 간격이 좀 있는 패턴이 있는데 시간이 길면 길수록 만약에 성공한다면 상승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경우의 패턴입니다. 네. 그 근처에 있느냐 아니면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 이런 형태인데 이게 최근 들어서 좀 급등했던 웰메이드라는 차트죠. 차트 보시면 자 주가가 감자를 당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긴 기간 조정 갖고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짧은 상승이지만 왜 옆에 쪽에 보면 엄청나게 큰 상승을 했으니까 지금 보기에는 짧은 상승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다시 지루한 조정을 받고 여기 보시다시피 수평선을 그어보면 전에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상태에서 쌍바닥 형태의 모양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번에 성강의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파동보다는 두 번째 파동에서 22선을 타면 그 파동이 첫 번째 파동보다 훨씬 큰 파동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선매매법의 21선 매매법이었죠. 지금은 이제 패턴 매매법이니까 자 이런 경우에 이 종목이 저점 근처에 가니까 자꾸 양봉이 뜨고 꼬리가 달리네. 그러면 확인하는 요 구간대 매매를 해보는 겁니다. 일단 매수를 해서 딱 손절가는 명확하게 제시만 합니다. 전저점이 깨지면 나는 매도하겠다라는 확실한 원칙만 가지고 있으면 이 종목 성공했다면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한 400% 가까운 수익이 났었죠. 고점 대비해서는. 이런 형태가 이제 개별주 쪽에서 좀 나타나는 그런 형태가 웹메이드 패턴이고요. 요즘 들어서 조금 상승폭을 하고 있는 게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차트가 있는데 이것도 저런 형태와 비슷한 그런 차트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네. 자, 오스템 임플란트 차트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도 마찬가지로 자 전에 한번
상승 시도를 했었죠. 상승 시도를 해서 단기적으로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거는 V자형 형태에 비슷한 형태이기도 합니다만은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고 또 다시 반등 시도했다가 또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이 보시면 전 저점을 깨지 않는 상황에서 위쪽 짝꿍등 형태죠. 위쪽에서 기간 조정 형태, 쌍바닥 형태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조건입니다. 이 종목이 짝꿍댕이 형태의 쌍바닥 패턴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선침매를 이 구간에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은 그렇습니다. 저점이 깨지면 나는 무조건 손절매를 하겠다라는 조건만 있다면 지금 현재도 상승 구간 안에 진입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쌍바닥형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 다양한 패턴들을 살펴보고 계신데요. 또 다른 패턴들 준비해 주셨다고요? 예, 역헤드 헬드형 솔드 형태라고 네. 하시는 삼성물산도 네. 그런 형태의 패턴으로 나와 있는 그런 형태인데 삼성물산은 예전에 조금 상황이 좀 안 좋았었죠. 안 좋았다가 저점이 깨지고 난 다음에 보시면 다중바닥 형태 비슷한 형태의 모양을 갖고 여기 보시면 다중바닥형이죠. 오히려 저점이 깨졌었습니다. 이 점은. 저점이 깨졌다가 V자형 형태의 패턴을 하고 다시 눌려주는 그런 패턴인데 요 구간에 보시면 작은 역헤드형이 나오고 있죠. 여기 보시면 저점이 깨졌다가 그 저점 위에서 올랐다가 반등 후에 쌍바닥 형태를 하고 다시 반등하는 이런 형태의 패턴이 역헤드형 패턴의 일부 구간, 요 형태가 역헤드형 패턴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형태도 역헤드 패턴에 포함이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V자형과 W자형, 역헤드 솔드형까지 실제 종목들에서 어떻게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다른 패턴들도 있다고요? 예, 패턴은 많죠. 역헤드는 빼고 나면 이제 개별주 쪽에서나 많이 나타나는 패턴이긴 한데 급등주 좋아하시는 분 좋아하는 패턴인데 네. 이제 U자형인데요. U자형. 자, U자형은요. 항상 패턴은 선을 그어놔야 됩니다. 선아래 패턴, 선위의 패턴. U자형인데 U자형은 일종의 역헤드엔드 패턴의 변형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무슨 소리냐?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려드리면 요렇게 주가가 형성되면 요 추세를 원형 추세선으로 요렇게 그리면 이게 곧 U자형이 됩니다. U자형. 그러니까 역헤드엔드 패턴의 변형 형태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L자형이죠. 급락 후에 긴 시간을 박스권에서 행보하다가 급등하는 이런 패턴이 이제 L자형 패턴이라고 보면 되죠.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 U자형 패턴이나 아니면 W형 패턴 중에서 쌍U자형이라고 있습니다. 쌍U자형. 쌍U자형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저점이 이렇게 둥그스름한 게 긴 기간을 가지고 올라오는 게 쌍U자형이에요. 이런 패턴이나 이런 패턴이 연속으로 일봉보다도 주봉 형태나 월봉 형태에서 이런 형태가 우량주 쪽에 걸리게 되면 물론 그때는 그게 우량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량주 쪽에 걸리면 장기적으로 정말 큰 폭의 추세 상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L자형은 아무래도 개별주 쪽에서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나타나는 경우 이런 경우가 L자형 패턴 중에서는 굉장히 많죠. 좀 U자형 패턴과 L자형 패턴의 실사례를 한번 들어보시면요. 네. U자형 패턴과 L자형 패턴 살펴봤고요. 실전에서 종목들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전선 우선주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대원전선 우선주요. 예. 우선 대원전선 우선주 U자형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자, 대원전선 우선주 보시면 참 급등주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는 패턴이죠. 한번 급등 시세를 보였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작게 보시면 작은 U자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작은 U자형이 있는데 요거는 뭐 작은 틈새니까 빼고 급등 시세를 보였죠. 그리고 나서 급등을 하다 보니까 급락 시세를 보였습니다. 원위치한 자리까지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여기 5일선 형태를 보시면 U자형 형태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이죠. 이렇게 되면 이 정고점을 돌파하고도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지금은 형태는 오른쪽이 낮아지는 쌍봉 형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구간에는 급등하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이 U자형의 급등주에서 대변판이고 이쪽에도 보시면 작지만 U자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대표적으로 개별주에서 많이 나타나는 U자형 패턴이고 비슷한 형태가 패턴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 그 전기차 관련주에서 움직였던 사망 옥틱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네. 그 종목도 비슷한 형태인데 항상
급등주가 되려 그러면 오른쪽보다 오른쪽의 산보다 왼쪽 산이 높아야지 급등주가 되죠. 이런 경우에도 비슷한 패턴인데 이거는 W와 U자가 같이 포함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 보시면 예전 사례에서 급등 후에 또다시 대원전선 우선주의 모습과 비슷하게 급락 후에 여기서 보면 쌍바닥 형태 비슷한 형태의 U자라고 또다시 이 정고점을 돌파하는 단기적으로 어떤 강한 시세가 나오는 경우 이런 것도 대부분 재료주에서나 개별 재료주에서는 개별주에서 많이 나타나는 형태이긴 한데 물론 투자자들의 자본금이 어떤 형태에 있다 이런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패턴 형태를 가지고 매매하는 것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L자형 패턴 예를 들어보면 네. 대원강업이라는 종목 있죠. 저번에도 한번 대원강업은 한번 5일선 매매 기법에서 한번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 대원강업의 예전 차트, 지금 차트 거의 비슷한 형태의 L자형 차트를 만들고 있죠. 여기 있죠. 급락했다가 상당 기간 가격의 변동폭이 없이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밑에 보시면 거래량이죠. 땅 터지는 순간부터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이런 패턴. 패턴은 항상 상승 중이든 하락 중이든 간에 비슷한 형태의 모양이 똑같은 왜 그거를 매매했던 사람들이 그런 형태로 매매를 했던 게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성을 가지고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도 이 전에 올랐던 형태와 똑같은 모양은 아니지만 쌍바닥 형태의 모양을 했지만 마찬가지로 긴 기간 조정을 갖고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상승할 때는 큰 거래량이 터지면서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이런 패턴도 예전의 과거와 큰 형태의 모양은 틀리지만 이런 L자형 형태와 비슷한 유사형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그런 L자형 패턴이고요. 그 다음에 네. 신성 ENG 예전에 태양광 쪽에 뉴스가 뜨면서 신성 ENG 쪽도 한번 급등한 적이 있는데 그 종목도 전형적인 L자형 패턴을 갖추고 있는 그런 차트입니다. 딱 보면 보이시죠? 여기서 크게 변동성 없이 지루한 기간 조정을 정말 한 2달, 3달 이상을 갔다가 갑자기 거래가 늘고 있죠. 여기서 거래가 늘면서 급등하는 단기 급등하는 이런 패턴도 전형적인 좀 L자형 패턴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어세 정석 차트 매매법 살펴봤는데요. 패턴을 보면서 투자를 잘 파악해야지 매매 타이밍도 잘 잡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관심 종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상황이 코스닥도 그렇고 거래소도 그렇고 지금 거래소 쪽에서는 매매 추세가 지금 살아있는 자동차나 배, 일부 화학주, 일부 건설주, 대림산업 같은 건설주 쪽은 추세가 살아있는데 나머지 쪽이 IT 쪽이라든지 나머지 업종들은 추세가 좀 꺾여 있는 아니면 좀 고점권 냄새가 나는 그런 형태가 많고 사실은 코스닥도 이제 좀 급등했던 종목들 쉽게 말해서 스마트폰 관련해서 급등한 종목들이거나 요즘 들어서는 또 터치스크린 관련해서 디지털 그레이트나 아니면 시노펙스 같은 종목들 시노펙스는 오늘도 상당폭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딱 맞게 추천을 드릴 만한 그 종목이 없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코스닥 종목들 지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수익률을 좀 짧게 잡고 손절가도 예전처럼 장이 바닥권에 있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추천들을 들어도 장이 좋으면 웬만큼 나쁜 종목 개별주가 아니면 시장에 따라서 반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지금은 그거보다는 수익률을 짧게 잡고 안 되면 빨리 철수라는 손절매라고 봐야겠죠. 빨리 철수라는 그런 기법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가 싶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상당히 추천들을 드리기가 조금 힘든데 오늘 패턴 매매를 배웠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례 사례를 들어서 가능성이 있는 종목 위주로 추천을 드릴까 싶습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다원시스라는 종목입니다. 다원시스. 네. 다원시스라는 종목인데 아시다시피 이 종목은 철도 쪽, 그다음에 핵융합 쪽, 그리고 또 원자력 쪽 여러 쪽에 관련이 있는 기업이고 신생주가 다 그렇듯이 한번 급등 시세가 나고 나서 눌림목을 주고 있는데 아직 예전에 시가 자리는 깨트리지 않은 위쪽에서 지금 이제 이 종목이 과연 쌍바닥 형태가 되느냐 아니면 이 저점이 깨질 것인가의 기로점에 놓여 있는 시간값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접목을 시켜서요. 배운 거를 실전 사례에서 써먹지 않는다면 이론적으로 배워봐야 공수래죠. 필요 없는 얘기죠. 자, 요 종목이 일단 전 저점인
12,800원대에서는 꼬리가 달리거나 예전에 여기 보시면 꼬리가 달리거나 아니면 시가가 개파락하더라도 양봉이 뜨는 경우가 있고 지금은 13,000원대 근처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지를 그렇죠. 그래서 선매매법에서 21선 매매는 첫 번째 타는 구간보다는 두 번째 타는 구간이 더 확률적으로 상승률이 높다. 확률도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이 지금 현재는 바닥권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 시도를 하려고 그러지만 지금 파동은 상대적으로 좀 약할 수도 있는 파동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쌍바닥 형태의 모양이나 다중바닥 형태의 모양을 보이게 된다면 결국은 내려오고 있는 21선의 각도 자체도 상당히 좀 둔화되겠죠. 그러면 타기에도 힘이 덜 듭니다. 그때 거래량이 터져준다면 그때 두 번째 22선을 탈 때 한번 매매를 한다면 이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고점도 이런 추세 라인과 함께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러면 1차적으로는 어쨌든 전고점 가격인 17,000원대를 1차적인 목표가로 보겠지만 2차적으로는 시세가 더 난다면 17,000원 이상의 목표가도 한번 볼 수 있는. 다만 내일 당장 매수하는 게 아니라 패턴이 완성될 시간을 줘야 됩니다. 시간을. 당장 이 좋다. 내일 한번 매수해볼까. 그러면 지금 현재 손절해야 되는 가격인 12,800원과 상당폭의 계류율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13,850원이니까 상당폭의 계류율이 있죠. 이런 아무리 주가가 17,000원 나중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주가가 17,000원이 갈지 2만원이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런데 손절폭은 이만큼이다. 그러면 매매의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눌려줄 때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종목. 눌려줄 때 다시 한번 쌍바닥 형태의 모양을 만드는데 그때 13,000원 근처 이번에 찍었던 저점 자리죠. 13,000원 근처의 지지를 받고 돌리는 듯한 모습 보이면 그때 13,0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매매를 하시고요. 1차 목표가는 전고점인 17,000원, 2차 목표가는 그 이후에 다시 또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원시스를 패턴 매매법에서 다중 패턴이나 다중 바닥형이나 아니면 쌍바닥 형태의 패턴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패턴 매매법에서 이거 하고 다시 설명드릴 게 하나 있는데 제가 네. 아까 이 차트 보여준다고 설명을 못 드렸는데 네. 모바일 리더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모바일 리더. 예, 모바일 리더는 솔루션 업체죠. 이 종목도 뉴스 나온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은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고 이번에도 3분 실적이 사상 최대치의 실적을 보여줬는데 주가는 보시다시피 지금 바닥권에서 주가가 형성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패턴 매매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V자형, W자형, 역헤드 썬드형, 그 다음에 U자형, L자형 이거 빼고 하나가 또 있죠. 익숙한 패턴이 있습니다. 익숙한 패턴이 뭡니까? 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아쉬운데 생각나죠. N자형이죠. N자형. N자형 패턴 매매법가 하나 있는데 그러면 교수님 패턴 매매법에서 왜 N자형은 패턴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왜 N자형도 패턴이라고 배웠는데 왜 N자형은 아닌가? 요거 잠깐만 시간이 될까요? 네.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예. 예. L자형 패턴까지 모바일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러면 N자형 패턴은 없느냐? N자형 패턴은. 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패턴 매매법은 선을 기준으로 놓고 선 아래 패턴, 선 위의 패턴입니다. 미리 대응해서 매매하는 패턴이 패턴 매매법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N자형은 왜 없느냐라는 건데 N자형. N자형도 분명히 패턴인데 그러면 N자형의 모양 값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자, 똑같은 박스가 있습니다. 요거는 시간입니다. 요 기간은 요 시간입니다. 시간. 자, N자형. 그러면 여러분 N자형 그러면 보통 N자라는 게 영어로 이렇게 쓰는 게 N자형 아닙니까? N자형. 그런데 주가의 패턴 형태에서 N자형은 물론 이것도 N자형이지만 똑같은 시간 안에서 이것도 N자형입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 두 개의 1번, 2번 패턴 중에 강한 패턴은 뭐냐? 그러면 N자형이라는 게 머릿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1번입니다라고 대답하신 분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강하다면 머리거리 보면 된다. 추세선의 각도를 보면 됩니다. 이게 1번의 N자형 패턴이고 2번의 N자형 패턴입니다. 추세의 각도가 어느 게 강합니까? 당연히 2번이 강합니다. 2번. 쉽게 말씀드려서 이거는
상승 후 눌려주고 올라간 패턴이고, 이거는 똑같은 N자형이긴 하지만 상승 후 가격 조정을 안 주고 기간 조정 형태를 주고 올라간 패턴이니까 당연히 상승 각도는 2번이 더 강하다. 그런데 왜 패턴 형태에서 N자형은 없느냐? N자형은 없느냐? 왜 없느냐? 이게 중요하죠. N자형은요, 선 아래에 있는 패턴, 선 위에 있는 패턴이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N자형은 V자 형태든 W자 형태든 L자든 U자든 모든 패턴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눌려주고 가면 다 이게 N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 아래에 있습니까? 선 아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패턴은 저가 사서 패턴이 완성된 고가의 수익을 노리는 거지, N자형은 눌려주고 가는 건 다 N자형 패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N자형은 상승 후 눌려주고 다시 재상승하면 N자형이지 선 아래는 N자형 형태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죠. 왜 이 얘기를 드리냐 그러면 이번에 지금 설명드린 모바일 리더가 그런 형태의 모양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그 재료를 위해서 얼마 전에 여기 보시면 거래가 평소보다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한 5배 이상 터졌을 거예요. 이때 거래가 동맥으로 상한가가 들어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종목 보시다시피 신규 발표되어서 상한가 들어온 시세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점이 이 갭을 메우지 않는 형태에서 저점을 찍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상한가 갭 상승한 자리를 메우지 않는 상태에서 저점을 찍었고, 그 자리가 지금 현재 21선이 올라오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이쪽 구간에서 5일선의 N장을 그릴 것인지 아니면 주가의 바닥 형태의 N장을 그릴, W장을 그릴 것인지 그거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데 일단은 오늘 아침에 추가적인 상승을 하다가 저번에 배웠죠. 음봉에 이거 다 우리가 배운 내용입니다. 물론 시간이 짧아서 여러분한테 전달이 다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음봉 매수법 배울 때, 음봉의 저항 배울 때 음봉의 저항은 가장 큰 저항은 뭐다? 음봉의 시가 자리다 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그 음봉의 시가 자리를 장중에 아침장이었습니다. 살짝 돌파 시도를 하다가 고탁시장도 밀리고 하다 보니까 종가로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작은 형태의 음봉이다. 아닙니다. 도찌입니다. 도찌의 정의 배웠죠. 도찌는 윗꼬리든 아랫꼬리든 봉의 형태, 색깔에 관계없이 꼬리가 길면 통칭하여 도지라 칭한다. 배웠잖아요. 그 매매법을 적용했을 때, 내일, 이 종목은 대응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내일 5일선이 오늘 주가는 소폭이나마 조정을 받았지만 5일선의 각도는 평균값이기 때문에 내일도 추가적으로 소폭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종목을 5일선 지지 매매법이라고 매수를 하겠다 하면 내일 눌려줄 때 5일선 근접 시에 매수를 해서 만약 이게 성공하게 된다면 5일선 N자형 패턴이 되는 거죠. 요렇게 되면 5일선 N자형 패턴. 하지만 1차적으로는 오늘 고가 가격인 통과되는 그렇게 16,000원, 15,800원대입니다. 거기를 통과되는가를 확인을 해서 5일선 N자형, 5일선 N자형 패턴이 되려고 그러면 5일선이 깨지는 걸 손절을 잡고 5일선 근접시에 매매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시장 상황이나 여러 가지 미국의 이슈와 때문에 이 종목이 주가에 움직임이 없다 하면 그때는 조건부죠. 그때는 쌍바닥 형태의 패턴을 노리는 겁니다. 어떤 쌍바닥형? 21선을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21선은 주가에 큰 변동이 없으면 작지만 꾸준히 위쪽으로 상승 중인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눌려줄 때, 특히 눌려줄 때 뭘 꼭 봐야 되느냐 그러면 거래량 체크를 꼭 해야 됩니다. 거래량. 이렇게 거래량이 다들 아시겠지만 눌려줄 때는 줄면서 빠지는 게 좋습니다. 물론 거래량이 늘면서 크게 빠지면 이 종목은 21선이고 뭐고 없습니다. 깨지는 겁니다. 깨지는 거고 눌려주면서 거래량이 없이 빠지면서 요 모양과 쌍바닥 형태의 저점, 이렇게 쉽게 말해서 여기 가격을 찍어놔야 되겠죠. 네. 여기 가격이 13,650입니다. 그 가격이 올라오면 21선이 그보다 위에 올라올 겁니다. 이 근처 가격에서 약간의 프로테지를 더 주고 100원이나 200원 정도의 프로테지를 더 주고 위쪽에 산 다음에 당연히 이 저점이 깨지거나 21선이 종가상 된다면 손절하는 조건.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나 그러면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어떤 상향이 많이 올라간 종목을 따라서 추격 매수하기는 상당히 힘들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올라간 종목을 지금
추격 매수하기는 상당히 힘들고, 그러고 그렇다고 해서 또 아주 저가권에 있는 종목, 진짜 쉽게 말해서 잡주라고 이야기죠. 100원짜리나 1000원짜리 이런 종목 중에서는 그래도 살아있는 차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방송에 대놓고 뭐 800원짜리, 500원짜리 이런 종목을 추천한다는 건 또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으면서 가능성이 인정 종목을 고르려 하다 보니까 이 설명이 길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종목은 5일선 N자형 매매를 적용하려고 그러면 내일 5일선을 손절까지 잡고 5일선 근처에서 매수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20일선의 W자형을 보려고 그러면 내일도 5일선에서 받으면 안 되겠죠. 눌려주는 형태의, 거래 없이 눌려주는 형태를 보고 W자형 형태를 확인하고 매매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면 1차적으로는 뭐 당연히 정고점 통과는 이 자리를 봐야 되겠죠. 16,000원 근처 자리를 보고, 만약에 이 종목이 통과를 하게 된다면 요즘 신규주기에서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은 상당히 시세 탄력들이 좀 있거든요. 2차적으로는 18,000원 근처, 요 정도를 목표가로 보고 한번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스님의 관심 종목 다원시스와 모바일 리더에 대한 의견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근데 최근이 강연의 시즌인가 봐요. 어스님도 무료 강연을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예. 예. 11월 20일 날 오후 토요일이죠. 오후 1시 30분에 뭐 연말 주도주를 잡아라. 정보부장님이라 하시는 분하고 정보부장님이시고 저하고 연말 주도주를 잡아라. 그리고 바닥권 급등주 매매법 이런 거 마포구에 있는 한국사회복지협회 대회의실 6층에서 개최를 하니까 무료입니다. 공짜라는 게 좋죠. 돈 주면 오지 마십시오. 무료니까 시간 되시는 분은 참석해서 좋은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이 상담 신청해주신 종목들 실시간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784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현대산업을 32,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50%라고 합니다. 오늘 사신 건가요? 한번 살펴볼까요? 그런데 오늘이나 아니면 최근에 최근에 사셨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비중이 50%면 현대산업 비중치고는 비중이 좀 있는 편이네요. 자, 오늘 배운 거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번 주까지 배운 거 보시면 급락 후에 뭐가 나왔습니까? 도지가 나왔습니다. 도지. 이거 저번에 봉 배울 때 다 배운 겁니다. 급락 후 2개의 음봉이 떨어지면 다음 봉은 도지가 될 가능성이 많다. 투음 1도지, 원도지 패턴이죠. 그러면 이 도지가 나온 후에 주가의 항방은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냐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배운 걸 그대로 차트에 적용해서 설명도 똑같이 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음봉의 시가 자리를 종가상 돌파하는 양봉이 나온다면 지속 보이고, 만약에 그 봉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두 번째 음봉의 시가입니다. 거기가 저항권이 1차 저항권이죠. 돌파하지 못한다면 물량을 축소하고 대기하라라는 그것이 음봉 저항 매매법에서 배운 것들이죠.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오늘 두 번째 음봉의 시가를 터치 시도만 하고 종가상으로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내일도 또 이 자리가 저항되느냐 돌파하느냐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자리가 얼마냐 그러면 32,500원 근처 자리가 되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며칠 세워놨기 때문에 주가가 더 이상 밀리질 않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저항될 수 있는 5일선의 하락 각도는 다소 둔각이 됩니다. 그렇게 오늘보다는 내일 거래량이 더 동반이 돼서 올라간다면 확률적으로는 통과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다라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그렇게 매매법 보시고요. 손절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31,100원인 도지의 아랫꼬리 라인이 깨지면 즉시 손절매, 도지 매매법에서 배웠죠. 즉시 61선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여기를 손절가 줬고 내일 양봉 시도를 한다면 첫 번째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32,500원을 조건으로 보고, 두 번째는 당연히 전에 눌려졌던 박스권 하단 자리인 33,270원을 통과하는지를 보시고 그렇게 매매를 대응하시면 되고, 이게 너무 짧다. 초보 투자자가 어떻게 이렇게 매매하느냐. 그거 보시면요. 일단은 간단하게 생각해서 31,000원 안 깨지면 일단 보유하시되 33,000원을 강하게 돌파 못하면 일단 이익실을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살펴볼 분은요, LG화학을 들고 오셨습니다. 0196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LG화학을 34만 원에 20%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일단은 수익을 보고 계신데요.
야, LG화학은 예. 제가 뭐 시장 상황이나 그런 거 상관없이 계속 방송상에서도 굉장히 좋은 뜻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전에 그 한번 뭐 외국계 리포트에서 뭐 실적이 안 좋아지네 이런 이야기 나와서 급락한 자리가 있는데 저는 그 LG화학 있잖아요. 34,000이면 매수가가 아주 낮진 않네요. 아주 낮진 않은데 만약에 이 종목을 중장기적으로 생각하시고 보유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현재 이제 올라오고 있는 21선이 본인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왔잖아요. 지금 21선이 34만 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21선이 무너지지 않으면 뭐 제가 조금 황당한 얘기가 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한 45만에서 50만 원까지는 보고 한번 장기 투자도 한번 가능해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일단은 21선만 깨지 않으면 중장기로 한번 끌고 가보는 그런 역할을 하시고요. 그런 매매법 적용하시고 꼭 제가 1차적인 주세권 라인을 한번 그려달라 하시면 여기 저점에서 연결되는 선들 있죠. 요런 선이 이미 단기적으로 돌파가 됐습니다. 물론 장중에 살짝 깨졌지만 그럼 두 번째 라인에서 연결되는 주세선이 오늘 맞은 주세선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확장 주세선으로 계속 같은 가격으로 끄면 되거든요. 이게 지금 앵커 차트가 지금 작아서 안 나오는데 이런 주세선을 연결하면 결국은 45만 원에서 47만 원 정도의 가격이 주세선 라인에 걸리게 됐습니다. 물론 슈팅이 나오면 50만 원까지도 중장기로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어떤 실적적인 면, 앞으로 성장성 면에서 봐서는 물론 뭐 월봉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봉, 월봉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자동차 쪽은 사실은 요즘 오를 때 제가 상당히 놀랐는데 이것도 정말 많이 올랐는데 더 가듯이 저는 사실 자동차는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쪽의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LG화학 쪽이 뭐 수급적인 면이나 이런 거 실적, 성장성이 다 좋기 때문에 21선 깨지지 않는다면 중장기로 좀 보유하고 가는 전략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만나볼 분은요. OCI 머티리얼즈를 들고 오셨습니다. 1236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OCI 머티리얼즈를 30% 매수하셨고요. 11만 3천 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OCI 머티리얼즈 살펴볼까요? 네,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OCI 머티리얼즈, 예. 매수가가 11만 3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30% 갖고 계십니다. 이게 저점이 11만 3천이면 이 자리인데 지금 자리를 봐서는 상당히 좀 고가권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종목이 보시다시피 오늘 그 전에 찍었던 저점이 오늘로서 좀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쌍바닥 형태를 만들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제 힘들다라는 이런 조건이 형성이 됐겠죠. 그래서 10만 원 자리가 심리적 가격이라고 해서 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한데 이 종목 내일 당장 다시 10만 원 이쪽으로 안착을 하지 못하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일단은 반등 시에는 물량을 조금 축소해 놓고 다시 패턴 형태라든지 이게 잘못되면 역헤드 솔드형 차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일이라도 낙폭 가대, 지금 이미 낙폭이 가대되기 때문에 잠시는 반등이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 매수가까지 올라오기에는 상당히 좀 시간적으로나 가격적으로 좀 힘들어 보이고 21선 자리 있는 10만 3천 원, 10만 4천 원 부근에서는 한 번은 짧게라도 물량을 좀 축소해 놓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순서는 여기에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요, 내일도 기회가 있으니까요. 내일 꼭 한번 상담 신청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어스님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상담받고 싶은 종목 있으시면 저희에게 보내주실 수가 있는데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열려있고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대박클럽 게시판도 이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와 상담까지 해주신 어스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요, 이트레이드 증권 온라인 PB센터에서 전장석 센터장의 실전 투자 바이블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내일도 꼭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대박클럽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